자, 지난주에 잘 지내셨죠? 이번 이제 10주 차인데, 지난 중간 강의 평가를 내가 읽어봤는데, 여러 명이 하지는 않았지만, 몇 명이 한 걸 보니까, 따라가기에 너무 양이 많다, 너무 단조롭다, 보충 자료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던 자료들이 지난번보다 지난 학기 지난해보다 더 많아진 면도 있고, 또 이게 강의실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자료들도 보여주고 이 책 저 책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해를 해 나가고, 그리고 한 챕터가 끝나면 영어로 확인해야 되는데, 즉 영어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서 앞에 설명했던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예고한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학교에 오게 되면, 출석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영어로 확인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예고해 드렸어요.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9주째까지 끝났는데, 어떻게 보면 좀 2주 빨리 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 1주 정도 빨리 왔는데, 그거는 잡소리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한 3주 정도는 지난번에 한 내용을 좀 어렵다니까 내가 다시 설명하면서 영어 텍스트를 우리 출석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어요. 그럼 내가 보기에 지난번에 뭔가를 우리 조교가 잘못 올려서 영어 어휘가 1시간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 잘못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틀어놓고 안 보는 건지 하여간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영문학사 앞에 걸 정리하면서 그거를 영어 텍스트에서 확인하면서 한 3주 정리하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거를 하고 가야 되는데 텍스트가 없을 것 같아서 학교에 출석 수업하면 하겠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는 내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일리걸 불법이기 때문에 다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 주만 내가 찍어서 일부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교재는 여러분들이 꼭 사서 이 교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화면에 보는 사진이 내가 지난해에 영국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선사시대에 있었던 이런 사진들인데, 월트셔주에 있는 가장 유명한 기념물 스톤헨지죠. 신석기 시대에 지어진 스톤헨지인데, 세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었다고 그래요. 기원전 3000년경에 기초공사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 1000년 후 각 4톤에 이르는 80여 개의 푸른 돌들이 웨일스 지역, 저 위에 이 웨일스 지역으로부터 영국의 그 앞발 있는 이쪽이죠. 웨일스부터 운반되었고, 두 개의 완전한 원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이따가 전체적인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마지막 단계는 위에 상인방이 놓여진 지름 100피트인 원의 건술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50여 톤에 이르는 사암을 가져와 사용한 걸로 보인다. 근데 이 무거운 돌을 주변에 돌산도 없는데 어떻게 가져왔느냐, 신비하다고 얘기하죠. 이게 기원전 3000년이니까 예수 탄생 3000년 전에 이런 그 선사시대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영국의 역사는 내가 한 9주 동안의 강의를 했는데, 9주까지를 보면 예수 탄생, 그러니까 서기 AD 1000년도, 그러니까 예수 탄생 이전을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 탄생 이전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5천 몇 년도까지 영국에 인간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한 5천 년 전에 만들어진 스톤헨지죠. 그래서 지금 이 무거운 돌을 어디에서 가져왔나? 여기 사람들이 보이죠? 여기 굉장히 신비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또 넘겨보면 이게 아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지금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거는 그 앞에 안내판에 찍어 놓은 사진들이죠. 이건 내가 지난 여름에 가서 이렇게 앞에서 찍어 본 건데, 자, 이거는 뭐 넘어가고. 자, 이게 영국의 지도예요. 이게 스코틀랜드, 옛날,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스코틀랜드고, 요게 요 섬이 아일랜드, 이게 웨일즈죠. 요게 성이 이렇게 쌓여, 이렇게 여기서 성이 이렇게 있어요. 성이 쌓여져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경계선으로, 이게 잉글랜드예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거는 뭐 이제 8세기 앵글로색슨족의 지배 지역인데 영국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유럽 대륙에서 여기까지는 21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죠. 21마일 정도가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데 영국에서 굉장히 가깝죠. 영국 대륙은 영국 섬은 대륙으로부터 한 21마일 정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변두리죠. 이 영국을 보면 이 유럽 큰 땅의 이 왼쪽 끝에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영국 역사 형성에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동했다. 유럽의 제일 왼쪽 끔에 있다. 유럽인지 아닌지도 참 애매할 정도죠. 이런 브리튼의 초기 역사는 침입과 이주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끝에 있었으니까 로마가 이쪽 끝에 침입하고 이쪽에서 이주해오고 그랬죠. 오른쪽의 대륙으로부터 여러 부족들이 이 브리튼 섬에 상륙한 후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켈트인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살던 이주민들을 정복하고 정착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켈트인들을 또 누가 정복해요? 로마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을 정복하고 로마인들은 정착민이 아니라 정복자로 이 브리튼 섬에 왔기 때문에 외적인 요소로 남아 있었죠. 그들의 영향력도 일시적인 것에 그쳤어요. 로마 통치 말기부터 시작된 그 앵글로색슨의 침략과 그 이주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 있었던 어떤 이주보다도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로마가 들어와서 여기서 살고서부터 이제 기록도 되고 그러는 것이죠. 앵글로색슨인들은 잉글랜드의 이름과 언어, 각종 이런 제도와 단일 왕국을 제공했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략적 틀에서 그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략적 틀에서 오늘의 잉글랜드가 형성되었어요. 자, 그래서 로마 이전의 시대부터 그 이후 시대까지가 나눠지는 거죠. 자, 영국이 하여간 이렇게 됐는데 요약하면 이쪽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기에 켈트인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최종으로 온 사람은 켈트족들이고 이 켈트족을 또 로마인들이 몰아내서 또 몰아냈다가 시저가 망하고 돌아갔죠.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앵글로색슨족, 켈트족들이 함께 남아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 동네 얘기가 아니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쪽 사람들의 독일 북부 쪽에 이쪽 사람들의 얘기죠. 그죠? 이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 사람들의 얘기는 지금의 독일어 비슷한 걸로 쌓여 있겠죠. 왜? 여기는 언어도 없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안개 끼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구전되는 문학은 이 동네 얘기가 아니라 대륙의 얘기다. 자, 그 문학의 얘기를 고대 영문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66년, 이게 중요해요. 1066년 이전까지, 지난번에 내 강의한 거를 한번 또 보시면 되는데, 1066년 이전까지를 올드 잉글리시라고 그래요. 고대 영문학. 그래서 이 고대 영문학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0주째 내 얘기를 듣고 또 지난번에 한 강의를 처음부터 2개를 더 보셔라. 근데 내가 어떻게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좀 몇 명이 어렵다, 좀 지루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내가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래서 이 사진도 내가 좀 집어넣어줘 보고, 자, 이 땅에 이런 땅에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사와 살던 사람들이 뭔가를 바라고 이런 것들도 건설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문자를 남기고 했던 거는 이 동네 얘기가 아니고 유럽 대륙의 얘기였다. 그 시대를 고대 영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대표적인 게 베어울프라고 그랬죠. 이쪽 노르웨이, 덴마크 이쪽에 싸웠던 이 아주 그 고대의 그 숲속에서 살면서 싸웠던 사람들의 경험 이야기, 그것이 베어울프로 남아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강의에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얘기들을 오늘 강의를 듣고 또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강의를 하고 남는 시간은 지난번 거를 다시 올려주겠어요. 그래서 다시 올려줄 테니까 오늘 강의를 듣고 남는 시간은 2시간 정도는 내가 또 새롭게 하고 1시간은 지난번 거 올려주겠어요. 그럼 만약에 못 올리는 거는 다시 돌아가서 지난번 거 들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영어도 이제 확인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고대 영문학 Old English Literature는 AD 그러니까 예수 탄생 이전이죠. AD 600년부터 약 1100년까지 이때를 고대 영문학 Old English Literature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참 전에 영국의 아주 그 스톤헨지 만들고 난 뒤에 그 고대 영문학기를 여기 있죠. 약 600년 전부터 AD 1100년도까지. 그러니까 AD니까 BC는 예수 탄생 이전이고 AD는 예수 탄생 이후의 얘기니까 그 뭐 AD 2, 300년 때도 글자가 이 동네는 없었어요. 그래서 AD 600에서 1100년도까지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서기를 쓰고부터 600년이 지나가서야 문학이 생길 정도로 영국은 굉장히 뒤처진 곳이었어요. 한번 우리가 보죠. The Old English language, so also called Anglo-Saxon, was the earliest form of English. 고대 영어는, 고대 Old English language는 also called Anglo-Saxon이라고 불려지는 고대 영어는 was earliest form of English. 영어의 초기 형태이다. 고대 언어 영어는 영어의 초기 형태이다. It is difficult to give exact date for the rise and development of a language because it does not change suddenly. But perhaps it is true to say that Old English was spoken from about AD 600 to about 1100. 자, it is difficult to give exact dates for the rise and development of a language. 언어의 어떤 개발과 발전과 어떤 생성과 발전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언제 생겼는지 또 언제 발전했는지 이 정확한 날짜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렵다. Because it does not change suddenly. 그것은 그 언어는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perhaps it is true to say that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Old English, 고대 영어라고 하는 것은 was spoken from about AD 600. 자, 서기 600년에서 약 1100년까지 말하여진 것이 고대 영어다. 알 수 있겠죠? 고대 영어는 언제까지를 고대 영어로 한다. 자,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거의 그 시기를 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스톤헨지 보내주고 뭐 그 앞에 앵글로 섹슨족 뭐 이런 쭉 넘어가고 얘기했죠. 자, 앵글로 섹슨족들이 넘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그 족들이 남아 있다. The greatest old English poem is Beowulf, which belongs to the 7th century. 자, 가장 위대한 영시, Old English poem, 고대 영시는 베올프. 요 베올프라는 단어 알아둬야 되겠죠. 이 작품은 이렇게 이태릭체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 가장 위대한 영국 영어 시는 고대 영시는 베올프인데, which 그것은 belongs to the 7th century. 7세기에 속한다. belong to 어디에 속한다. 7세기는 600 몇 년쯤 얘기다. It is a story about 3,000 lines. 그것은 이 이야기는 약 3,000행으로 된 이야기야. 근데 it is the first English epic. 그런데 그것은 최초의 영어 서사시다. 서사시가 뭐예요? epic은 the story in poetry adventure of a brave man. 용감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모험의 시로 쓴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용감한 사람들의 그 모험담을 운율을 맞춰서 이야기로 쓰는 거죠. 운을 맞춘다는 건 시잖아요. 자, 그래 운율을 우리 장군님께서 어디에 싸우고 돌아오시도다. 그런데 그 돌아오시는 발걸음이 보무도 당당하시도다. 뭐 이렇게 운율을 맞춰 쓰는 게 에픽이에요. 서사시 이야기에 아주 걸쭉한 이야기에 운율을 맞춰 쓴 것이 에픽이에요. 서사시다. 알아두면 좋겠죠? The name of its author is unknown. 그 저자의 이름은 unknown, 알려지지 않아요. 작자미상이다. Beowulf is not about England, but about 홀스가 king of the dance and about brave young man Beowulf from southern Sweden who goes to help him. 자, 이 베올프를 설명하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한글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앞에 걸로 돌아가서 내가 이따 또 한 번 올려놓을 테니까 보도록 하죠. 고대 가장 위대한 영시가 베올프인데 그것은 한 3,000년 됐고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베올프는 about England, 영국에 관한 것이 아니야. about 홀스가에 관한 것인데, 데인족의 왕, 저 데인족은 덴마크 그쪽이에요. 그 데인족의 왕 홀스가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about a brave young man, 그리고 아주 용감한 사내에 관한 이야기다. 그 용감한 사내 베올프는 from southern Sweden, 지금의 스웨덴 남쪽에서 왔는데 그 사람은 goes to help him, 그를 도려오고 간 사람이다. 자, 홀스가 is in trouble. 홀스가가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이 홀스가 그 덴마크의 데인족의 왕 홀스가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그리고 용감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베올프는 스웨덴 남쪽에서 왔고 그를 홀스가를 도우러 온 사람이죠. 홀스가가 in trouble, 어려움에 빠졌어요. His great hall called Herod. 자, 헤롯이라고 불리는 그의 커다란 홀, 공회당 같은 거죠. 큰 홀은 요새는 뭐 호텔 같은 게 아니라 나무로 이렇게 크게 진 집이 헤롯이죠. 홀스가. 이 그의 큰 홀인 헤롯은 is visited at night by terrible creature 그랜델.
홀스가가 살고 있는 어느 동네에, 시골 동네에 크게 이렇게 정자 같은 나무, 공회당 같은 걸 줘놓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 visited at night, 밤에 by a terrible creature, 그렌델이라는 끔찍한 짐승, 물체가 밤에 찾아와요. visit, 방문을 하는 거죠. which, 그것은 lives in a lake, 그 호수에 사는, 이 그렌델은 호수에 살고 있고, comes to kill and eat horses men. 이 그렌델이 죽이러 와요. 이 홀스가를 죽이러 오는 거죠. 그리고 홀스가의 사람을 잡아먹는다. One night, Beowulf waited secretly for these things, attacks it, and in a fierce fight put its arm off. 그리고 one night, 어느 날 밤 베어울프가 비밀리에 wait for, 기다리죠. 이 괴물을 기다려요. 그리고 이렇게 베어울프가 숨었다가 홀스가가 진, 대인족의 홀스가가 진 이 헤롯이라는 이 공회당에 어떤 괴물이 나와가지고 밤에 몰래 자는 사람을 잡아먹고 공격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베어울프가 밤에 이 물건을, 이 괴물을 조용히 비밀리에 기다리고 그것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in a fierce fight, 아주 격렬한 싸움 속에서 pull its arm off, 그것의 팔을 뜯어냈어요. It managed to reach the lake again. 그것은 다시 호수로 그럭저럭 도달했지만, 그러니까 그 괴물이 호수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dies there, 거기에서 호수에서 죽었다. Then his mother comes to the hall in search of revenge. The attacks begin again. 그러고 나서 그 죽은 괴물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죽은 괴물의 그 엄마 괴물이 comes to the hall in search of revenge, 복수죠. 복수를 찾아서 홀로 왔다. 자, 이때도 벌써 복수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리고 the attacks, 그 공격은 begin again, 다시 시작이 됐다. Beowulf follows her to the bottom of the lake. 근데 베어울프가 follows, 그녀를 쫓아가, 이 괴물을 쫓아가 to the bottom of the lake, 호수의 그 바닥까지 쫓아가서 and kills her there, 거기에서 이 괴물을, 엄마 괴물을 죽인다. 그래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In later days, Beowulf, 그래 훗날 베어울프는 now kings of his people, 베어울프는 그의 사람들의 왕이 됐는데, 훗날에 그 베어울프는 has to defend his country against the fire breathing creature. 이 베어울프가 defend, 막아냈어요. 그의 country, 그의 나라를 against the fire breathing creature, 불을 막 호흡으로 뿜어내는 짐승에 맞서서 그의 동네, 그 나라를 구해냈다. 옛날에도 그렇게 아주 싸웠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 그는 그는 그 동물을 죽였지만 is badly wounded in the fight. 싸움에서 굉장히 심하게 wounded, 부상을 입고 죽었다. The poem ends with a sorrowful description of Beowulf funeral fire. 그 시는 end with, 이렇게 끝나요. sorrowful, 슬픔에 찬 description, 묘사 of Beowulf funeral fire. 베어울프의 funeral fire, 장례식 불임과 슬픈 묘사로 이 시는 끝난다. Here are few lines of it. 여기에 그 시의 몇 줄이 있다. Put into modern letters. 현대 영어로 옮겨본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요게 이제 옛날에 언어인데 알렉돈다 토미드스
메아레 또된 뭐 이게 잘 안 읽어지죠. The sorrowing soldier 슬픈 군인이 그때 Ray the glorious prince 이렇게 바꾸면 이런 식이 될 수 있다. 자, 근데 이거를 잘 읽을 수가 없고 무슨 얘기로 됐는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이 뒤에도 써 있죠. The old language cannot be read. 이 옛날 언어는 읽을 수가 없어 지금. Except by those who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have made a special study of it. 그것을 특별히 연구해온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고대 영어로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한번 보고 자, 그 다음 Few lines of Beowulf 그 베오울프의 몇 줄은 given above do not explain much about this kind of verse and it may be well to say something of it. 자, 이것도 한번 보면 자, 그래서 The few lines of Beowulf, 베오울프의 몇 줄을 위에서 주어진 제시된 위의 몇 줄은 above do not explain much about 자,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하지 않는다. This kind of verse 이런 그 시의 종류 이런 시의 종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이 베오울프의 몇 줄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it may be well to say something about it. It may be well 당연한 것일 수 있다. To say something about 그것에 관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은 당연할 수가 있다. 자,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베오울프에 대한 설명이 쭉 있는데 그 이 베오울프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내가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면 내 설명과 함께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살펴봐라. 다음을 한번 또 보죠. 자, 그래서 이런 베오울프의 이야기는 날씨도 춥고 저 아주 위에 옛날에 적응하기 힘든 시절의 얘기니까 이 Old English Poetry 옛날 고대 영시에 있어서 The Description of Sad Events 슬픈 사건이나 Cruel Situation 잔인한 상황에 대한 묘사가 commoner 더 일반적이고 in better writing than those of happiness 어떤 행복의 그러한 것보다 더 글쓰기에 더 좋다. 자, 그러니까 고대 영시에서는 이렇게 슬프고 어떤 잔인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더 일반적이었다. 자, there are many other old English poems. 자, 그래서 다른 고대 영시에는 몇몇 다른 많은 작품이 있는데 among them 그들 가운데는 Genesis A, Genesis B 그러니까 기원 A, 기원 B와 같은 작품이 있다.